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재밌는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피플루언서라고 이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쪽을 담당하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등에 대해서 상장 회사들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 재밌는 게 반도체 장비 회사가 핀플루언서를 회사로 초대하는 기업 탐방 행사를 주기적으로 한다. 그리고 조만간에 박영옥 선생님도 오기로 했다. 애널리스트보다 핀플루언서에 신경을 더 쓴다라고 인터뷰를 한 게 있고요. 심지어 그 이유도 웃깁니다. 주가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핀플루언서 찾고 있고 섭외 비용이 크더라도 이걸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배터리 아저씨 등등에서 이제 앵캠 같은 경우에는 한 투자 자문회사가 밀어가지고 유튜브 조회수가 수십만에 달한다. 이게 결국은 회사에서 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한 다음에 돈을 주고 광고를 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을 한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회사들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기자도 보게 되면 A사 관계사는 주가 관리를 위해서 애널리스트보다는 핀플루언스에 신경을 더 쓰고 있다. 주가 관리라고 저런 표현을 쓰는 것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참, 지금 세상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요즘 유튜버들 많이 보는데 요 박용 혹시 스마트 잉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서로 이제 핀플루언서들끼리도 이제 뭐 주가 조작의 이 사람이 주식 농부가 아니라 주가 조작 농부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 뭐 회사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시가 조정 행위는 이제 불법이죠. 불법이고 거기에 회사가 연루돼 있으면 임직원들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 일, 기업 탐방. 물론 뭐 꼭 애널리스트만 기업 탐방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으니까 뭐 말이 핀플러스 이게 뭐 자격증도 아니고 라이센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일반 주주로서 아니면 잠재적 주주가 될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다고 해서 그냥 받아가지고 이게 뭐 탐방 오는 걸 받는 것도 괜찮고 회사를 PR하는 것도 괜찮고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관계자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하죠. 거기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돈까지 줘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를 홍보해달라. 이건 주가 조작이나 이제 사기 행위에 가깝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못해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회사 제품이란 이제 막 이런 거를 쓰고 난 다음에 맨 밑에다가는 요거는 내가 회사에서 제품을 받았거나 돈을 받아가지고, 작성한 거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뭐 구독자가 몇십만 명 되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회사 막 전망이 밝고 뭐가 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회사에서 돈을 받고 그 회사의 선행매매 내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회사를 홍보한다. 생각해보면 자기 주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없거나 돈을 안 받으면 내가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면은 왜 그런 회사를 추천할 이유가 없겠죠. 예,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위해서 시세 조종의 합법과 위법 사이를 이제 넘나드는 거죠. 여기에 회사가 참여를 하면 내부 정보 분명히 끼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요즘만 있는 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좀 아까 이제 보로노이처럼 이제 PB 분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이제 그 큰 손들을 선택하는 PB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장님들이 눈방에서 IR을 했죠. 그 사람들끼리 세첩자끼리 그 PB들이나 사채업자들한테 이제 우리 회사 뭐를 하고 뭐 IR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내에서 사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면 뭐 유증을 받아주든가 삼자를 받아주든가 아니면 시비를 받아주든가 아니면 신사업을 야 너네 회사는 이 뭐가 부족하니까 요거를 이제 덧붙여서 올라가든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유튜브나 이런 거가 있어서 알 수 없는 놈들도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금이안과 에코비엠에서 이제 바테리 아저씨 이분도 실제로 뭐 금양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요즘 좀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핀플러스 유튜버 분들 중에서 경제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아예 그 성장사의 코스닥 대부분 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 사주 바뀌면서 공시 책임자라든지 IR 담당자로 데리고 가는 회사도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회사명은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로봇 개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사채 겁나 팔아먹고 근데 이제 뭐 실적 안 나오니까 거의 뭐 잘리기 직전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위험하다. 조만간 한번 터지겠죠. 이런 애들 다 이제 주가 조작이나 선행 매매 대부분은 주가 조작보다는 선행 매매가 수반될 것 같고요. 선행 매매와 더불어 내부 정보 이용 이 두 개가 아마 동반되는 위험한 행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다고 해도 담당자가 대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도 좀 정상적이진 않죠. 음. 자,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기존에 어- 정보를, 그러니까 회사의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애널리스트에 대한 어떤 불신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게 아니냐. 특히 개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만 내면 주가 떨어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력과 결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널리스트 말은 안 믿고 저런 유튜브 말을 더 믿는 그런 세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작년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애널리스트에 대한 신뢰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가 계속 뭐 좋으니 나쁘니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배터리 아저씨 말 듣고 주식 산 사람은 결과적으로 돈을 다 벌었잖아요. 그러니 거의 신처럼 그렇게 돼버렸고, 그러면 애널리스트 믿을 거 아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훨씬 잘한다. 이렇게 됐을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건 이제 오해 같은데,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영업의 대상이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고급 정보를 주지 않는다라는 저런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내용들. 그리고 뭐 법인 영업이라든지 투자은행에 휘둘리지 않은 독립 리서치가 남아야 된다. 전 지금도 저렇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애널리스트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박종대 연구원이라고 전 연구원입니다. 하나증권에 이제 유통 담당하셨던 박종대 연구원인데 지금은 이제 애널리스트 관두고 다른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레포트를 하나 썼더니 그 레포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종대 아저씨의 리포트에 아니 블로그에 저렇게 댓글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과연 전문가가 맞냐? 한 달 전에 사라고 했다가 한 달 만에 매도 그러니까 이게 중립을 내렸는데 중립 내렸더니 이게 네가 전문가냐?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박종대 선생님은 이제 자신의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투자 의견은 내가 소신을 가지고 외부 요인 없이 전적으로 내가 적는 거다. 내 판단에 결정된다.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세력과 결탁하고 이런 일이 절대 없다. 그런 거고. 그리고 오히려 단 한 번도 투자 의견을 안 바꾼 게 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고 100%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식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돈을 받고 영상 만든 유튜버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야기 못 할 겁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문성도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높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주고 인플루언서를 부른 다음에 영상을 만든다. 그 뒤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주가를 높여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로 애널리스트들도 기술 못하죠. 예, 여기는 선행매 우선 그 정규 시장이라고 하죠. 정규 시장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혹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막 그 추천 애널리스트고 뭐 등급이 없거나 뭐 제시 금액이 없는 이런 그 레포트보다 뭐 추천해가지고 목표 주가 뭐 이제 현재 주가 8만 원, 목표 주가 15만 원 막 이렇게 때리면서 자기 지인들한테 이제 예, 내기 전에 사서 사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구속되는 거죠. 이제 신문으로도 나오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시는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어요.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이제 물론 이제 좀 그런 건 있죠. 저희 나라는 좀 우리나라 특성이 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특성이 뭐냐면 아 가이만 있는 거죠. 셀이 없어요. 셀을 냈다가는 이제 항의 받고 막 끌려가고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셀을 냈다가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내는 겁니다. 중립. 바이 아니면 중립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검증된 기관에서 차곡차곡 RA부터 쌓고 차곡차곡 시장 판독하고 업황도 보고 또 크로스 체크도 하고 그 뭐 이런 그 계량적 분석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물론 애널리스트들마다 자기 관점과 뷰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거의 대부분은 음, 유튜버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그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한 인플루언서보다는 한 2000%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돈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핀플러서들은 거의 대부분은 선행매매예요. 선행매매 아니고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고서는 또는 돈을 받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매수세가 끌어올라지면 이제 자기만 팔고 나가는 거죠. 다 이게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도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은 분석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직업입니다. 분석 그 자체가. 이게 오르든 떨어지든 물론 이제 오르면 좋겠지만 그건 기본적인 거고 업무 자체가 회사의 분석과 업황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분석이 언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 일 수 있고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체가 객관적이기 때문이지 객관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오해하시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회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아가서 그거를 레포트를 쓰긴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숨겨놓고 기관에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거 없고요. 그 레포트 자체도 개인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 기관 보라고 만든 건데 어차피 이제 다들 보라고 만든 거니까 공개하는 거니까 개인 니네도 볼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그 애널리스트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많은 분이 계십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작년 연말이었나 올해 초 같은데 애널리스트 한 명이 선행매매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그렇죠. 잡혀가고 네.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여기 신뢰를 잃는데 기름을 부은 것 같은데 상당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 99.9%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중립을 뭐, 지키고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